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핀란드 하면 술록이 끄는 산타클로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술록 개체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푸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술록이 늑대에게 물려 죽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 늑대 사냥꾼이 사라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 사냥꾼이 동원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라플란드 눈밭에는 술록 발자국과 찢어진 사체가 널리는데 이를 블라지미르 푸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다며 핀란드 북부의 술록 유목민들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CNN 취재진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고 눈 위에 발자국을 추적하는 등 굉장히 진지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늑대를 잡을 사냥꾼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징집되는 바람에 러시아의 늑대가 핀란드 국경을 넘어와 술록을 해치고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푸틴의 다음 목표는 술록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늑대를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일부 늑대에서 러시아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핀란드나 유럽이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은 매우 이상하고 호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숫자들 간에도 매우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에게 전쟁 지속을 위해 제공된 대출액 900억 유로는 유럽연합이 유럽 대륙의 농업 부분을 망치기 위해 삭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유럽 주권의 근간이 되는 농업 부문을 파괴하려는 브라셀 지도자들의 이 둔감한 행태는 의아스럽습니다. 농업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주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언론인 엔리코 토셀리는 웹사이트 일렉토 마가진에 매우 이상한 우연의 일치라고 썼습니다. 그는 유럽 농부들에게 빼앗은 것은 젤렌스키와 그의 황금 소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묘사했습니다. 황금이라는 말은 미다스처럼 손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심지어 변기까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셀리의 글에 따르면 브라셀 궁전 안에는 유럽연합에 따분하고 우아하지만 동시에 오만한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덜 우아한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문제만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바로 남의 돈을 어디서 훔쳐 키예프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고 토셀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어떻게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미 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분노한 농민들은 밖에 모여들었다고 토셀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된 노동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분노했고 음식을 포함한 유럽 문화를 지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작물 생산부터 가축 사육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치고 분노했습니다. 브라셀 관리들은 소가 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우려해 다른 나라에서 사육된 에스트로겐이 첨가된 저렴한 고기를 소비하라고 강제합니다. 브라셀에서는 시민들이 벽난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벽난로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굿입니다. 이제 벽난로 옆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인 한 잔을 즐기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가족 모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곤충으로 만든 버거나 프린터로 출력한 합성 스테이크도 유럽연합은 추진합니다. 유럽연합은 소와 벽난로는 오염을 일으키지만 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러시아를 자극하기 위한 끝없는 훈련을 한 나토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자유의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가 밝혔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됩니다. 오늘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엔리코 토셀리는 이보다 더 미친 짓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빵을 줄이고
총을 늘려야 한다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특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내년에 남북 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관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브루미스트로프 외교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양국의 북핵 당국자가 만난 건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 관계가 크게 악화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위고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된다. 양국 간 논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역할을 해달라는 한국의 요청과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을 토대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며 뒷배구시를 하고 있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러시아 변수가 결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 줄곧 소원했던 러시아와 현 시점에 북핵 현안을 갖고 접촉한 것은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록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뜻이 맞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은 상태지만 전쟁 당사국들과 미국 간의 종전 논의가 오가기 시작한 만큼 실제 종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러 관계의 접착지 역할을 했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러시아만 바라봐도 될지 고민 속에 그간 외면했던 미국 등과의 대화에 여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러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대가로 재래식 위주의 군사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적자는 안보 위협이 되는 만큼 분명한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기사가 전체적으로 알려졌다, 전해졌다, 보인다, 주목된다, 풀이된다 같은 서술어로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과 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무부 대표단이 러시아 학계, 특히 에너지 안보센터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을 양국 외교부 간의 공식 협상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어설픈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러시아 측이 한국 측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평양과 서울 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더더욱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러시아에게는 북한 핵 문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외교부는 물론이고 러시아 전체로도 그러한 사안에 대한 대표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는 북한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균열을 일으키고 러시아와 북한 양국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동의 적과의 싸움에서 피로 맺어진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형제적 동맹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 나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데 도움을 준 북한의 지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